신교 백석정 별곡 가볼게요. 가볼까요? 자,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원본으로 보고 교재에 해당되는 거를 좀 이동해서 보고 다시 또 올게요. 1677년에 쓴 작품이라고, 그 정도에 쓴 작품이라고 하니까 17세기 작품이에요. 후기 가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남아가 생세하야. 시적 화자 남자예요. 남아가 세상에 태어나 속절없이 늙어가니, 나이가 들어가니 하올 일이 전혀 없어 명승지를 찾아보니 백석탄 돌아들어 풍경이 그지였구나. 그 백석이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나 봐요. 경상북도라고 하네요. 뭐 이런 거 몰라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경상도에 있는 어떤 자연물, 하얀 그 봉우리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게 백석이고요. 뭐 그 흐르는 물을 이제 뭐 백석탄 그러는 거예요. 백석탄 돌아들어 풍경이 아름답기가 끝이었구나,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어요. 속리산 문장대는 눈앞에 펼쳐져 있고, 심리주, 주는 어떤 모래사장 같은 거예요. 심리주에 흐르는 만경의 만이랑의 물결은 좌우에 둘러쳐 있으니, 경치를 묘사한 거예요. 대자는 고전에 나오는 대는 높고 평평한 봉우리를 뜻해요. 속리산의 봉우리가 눈앞에 보이고, 또 앞쪽으로는 물결이 보이고, 좌우로 물결이 흐르고. 이런 거 배산임수 그러잖아요. 글자 너무 작은가요? 되죠? 보통 풍수지리에서 명당자리를 말할 때 뒤쪽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름다운 경치예요. 여기서는 지세도 좋거니와, 풍수지리적으로도 땅의 형세도 좋거니와 물색 경치가 기절할 만하구나. 기얇기예요. 빼어나내는 뜻이에요. 지리적 위치도 좋고 경치도 아름답구나. 백옥 같은 바위 위에다가, 백옥 같은 바위 위에 벽태 푸른 이끼를 쓸어내고 치우고, 몇 칸짜리의 작은 채색한 집이라는 집을 뜻해요. 작은 집을 임수하여 지어내니, 물에 임하여 물 근처에 지어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수간체려가 백석정인 거예요. 지어내니, 그래서 배산임수라고 한 거예요. 뒤쪽엔 산이 있고 앞쪽엔 물이 있고, 동정호의 악양누라고 한들 이보다 더 아름답겠는가. 여서, 요거 비교격이에요. 이여서 이보다 비교격이에요. 더 하겠는가. 서리법, 영탄법. 이 직역 이제 안 써도 되려나, 이런 거는. 예찬적 태도예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수능 특강으로 보셔도 되고. 자, 붉은 난간서부터죠? 자, 붉은 난간에 기대어 앉아 원근을 바라보니, 멀고 가까운 경치를 바라보니. 자, 붉은 난간 네모 한번 쳐볼래요?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백석정이 있는 거예요. 좀 화려하게 좀 색깔을 칠했나 봐요. 붉은 난간에 기대어 앉아 원근을 바라보니, 옥계산의 밝은 달은, 옥계산이라고 거기 있나 봐요. 위에 솟아오른 밝은 달은 은촉이 되어 있고, 은촉처럼 보이고.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자, 사용설명서예요. 은촉이 되어 있고, 석봉에 가는 구름은 취장이 되었구나. 이렇게 두 개 묶었어요.
일단 읽고 다시 해석할게요. 사탄의 노랫소리는 고개 낚는 늙은이요 화평의 피리소리는 소먹이는 아이로다. 자, 붉은 난간에 기대한 자 원근 멀고 가까운 경치를 바라보는데, 자, 옥계산의 밝은 달 멀리 뜬 거죠. 이거는 은촛불 같고, 석봉에 가는 구름, 봉우리 사이로 떠가는 구름은 푸른 장막이 되었구나. 사탄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세이탄 아니다, 모래사자예요. 탄은 여울이고요. 그래서 모래 깔린 여울, 강물이에요. 강물의 노랫소리는 고개 낚는 늙은이요. 저기서 어딘가에서 어부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가 봐요. 또는 물 흐르는 소리를 고개 낚는 늙은이의 고기 잡을 때 흥에 겨운 소리로 빗댄 걸로 볼 수도 있겠고, 화평이 한짝 안 나와서 자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름다운 들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들판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는 소먹이는 아이로구나. 어디선가 어부가 노래를 부르고 소 끌고 가는 아이가 피리를 불고 이런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이럴 것 같진 않은데 밤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또 여기 멀리서 본다고 그러면 또 이거 한밤중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밤낮의 경치를 다 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밝은 달이 뜨면 은촛불처럼 보이고, 구름은 푸른 장막처럼 보이고, 흥겨운 노랫소리, 여유로운 흥얼거리는 소리들이 들리는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고예요. 요건 시각적인 이미지고요, 요건 청각적인 이미지예요. 그럼 공감각이에요? 이건 복합감각이에요. 공감각은 아니고. 됐죠? 쥐담에 떴는 배는 일엽이 가볍고, 연못에 떠있는 배는 나뭇잎 한 조각보다 가볍고, 요 이도 비교격이에요. 물결에 비친 다리는 공중에 뜬 무지개로구나. 백암에 서 있는, 그게 백석이겠죠? 백암 뭐라고 나오죠? 흰바위, 백석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 흘러내리는 강물 즈음에 어딘가에 큰 돌 바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백석이라고 한대요. 백암에 서 있는 단풍나무는 마치 금병풍을 둘러놓은 것 같고, 푸른 절벽에 자라는 늙은 소나무는 사계절에 푸르구나. 자, 이 사람 지금 보는 게 뭐예요? 달. 이거 그냥 실제 눈앞에 본다기보단 낮과 밤에 볼 수 있는 걸 쭉 나열한 것처럼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소재를 다 체크해 봤어요. 달, 구름, 배. 근데 여기부터는 확실히 보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배를 보고, 물결에 비친 다리, 그 다음에 백암에 든 단풍, 절벽에 있는 소나무,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예요. 여기 체크한 거는 썼는데 지워져 가지고 다시 썼어요. 자, 시선의 이동이고요. 석양이 고개에 걸려. 그러니까 아까 이건 아무도 안 맞죠.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구름도 뭐 밤에 보이긴, 달이 밝으면 보이긴 보이지만, 늙은이가 밤에 낚시할 것 같지 않고, 소먹이는 아이가 밤에 소먹이를 가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낮이든 밤이든 볼 수 있는 것 쭉 나열한 것 같이 보이고, 요거는 직접 보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석양이 고개에 걸려 수많은 계곡은 봉우리로 봐도 돼요. 봉우리가 있어야 계곡이 있는 거니까. 자, 수많은 봉우리가, 계곡이 한 비칠 때 석양이 비친 모습이에요. 청려장 명아주 지팡이를 손에 들고 들길로 돌아가니. 이 양반도 한밤중에 가지 또 해. 자,
산이 좀 낮은가? 이렇게 좀 산책할 수 있는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들판이니까 상관없을까요? 명아주 지팡이를 손에 들고 들길로 돌아가니 철쭉과 살구꽃은 바람에 날리고 둔도기의 버드나무 가지는 냇가에 푸르구나. 자, 이런 건 계절감도 가능하겠죠. 이런 건 계절감도 가능하겠어요. 시선의 이동도 되고요. 계절감도 돼요. 이렇게 봄이라고 봐야죠. 일흥을 흥경을 못 이겨 낚싯대를 비껴들고 어깨에 이렇게 맸는지 비스듬히 들고 이끼 낀 돌에 앉아. 아마도 밤에 낚시하러 가신 건가? 그럼 뭔가 말이 될 것 같긴 해요. 이끼 낀 돌에 앉아. 자, 네모 아까 여기도 치시고 여기 치시면 공간의 이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상 전개 방법이 두 가지예요. 네모 친 거는 공간의 이동이에요. 이렇게. 그럼 크게 봐서 시간의 흐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끼 낀 돌에 앉아 벽담을 굽어보니 은는 옥척은 경면에 뛰노는구나. 물고기가 뛰어노는 것을 잔잔한 물결이다 보니까 거울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은는 옥척 그냥 뭐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표현했네요. 은는 옥척이 맑은 거울 위에 뛰노는. 이 경면은 그럼 뭘 표현할까요? 맑은 물결, 고요한 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낚싯대를 비껴들고 앉아서 벽담을 굽어보니 그랬잖아요. 아마 푸른 절벽을 바라보면서 강가든 연못이든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달빛이 비치고 그래서 물결이 은빛으로 빛나고 는 잔잔한 물결을 거의 거울경자예요. 거울면에 뛰노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거울면은 뭘 표현한 거예요? 잔잔한 물결. 은유법이에요. 그래서 됐죠? 낚싯줄에 오른 고기를 난강에 올려놓고 비늘을 긁어서 넓은 돌에 회쳐놓고 연잎에 빚은 술을 아이에게 지게 하여 종이겠죠? 표주박에 가득 부어 반추하여 늙었으니 한가로운 거예요. 한정인 거예요. 공명을 다 잊으니 부기인들 풀어우랴. 부기 공명 상충곡에도 나오죠. 공명이 날거리고 부기가 날거리니 화자가 추구하지 않는 가치예요. 멀리하고자 하는 가치인 거예요. 공명도 다 잊었으니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리는 거 필요 없고 부해주고 구해주는 거 부러워하겠느냐. 대구법, 서리법, 영탄법이에요. 되죠? 홍진 요것도 세무쳐도 되긴 돼요. 속세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마시오. 어쨌든 뭐 실질적으로는 독백체이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청자를 설정했어요. 그럴 때 말을 건네는 방식 그래도 좋아요. 이신이 한가하여 고요하게 거니니 화평한 풍미를 누가 아니 풀어하겠는가. 자, 이 사람 지금 한정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화평한 풍미, 한가롭고 평화로운. 그래서 한정인 거예요. 되죠? 삼척짜리 오동나무로 만든 검은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수고산을 줄줄이 희롱하며 명산들을 하나하나 즐기며 맑은 노래 불러내어 묘한 곡조를 화답하니. 한마디로 검은고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있는 소리는 무슨 소리? 검은고 소리는 마치 신선이 놀리는 듯 하구나. 그러니 삼신산이 어디인가
무릉도원이 여기로구나.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전설상의 산이에요. 여기 복례산 금강산 아니에요? 중국 상상 속의 산이에요. 자, 무릉도원 여기로구나. 아까 유상가에서도 무릉도원 나왔었죠? 어떤 만족감, 예찬적 태도가 보인다. 어렵지 않죠? 어렵구나. 어디가 어렸을까? 일단 하고 다시 한번 질문 받을게요. 살구꽃, 복숭아꽃은 양기슭에 피어있고. 체크. 지금 다 체크하는 거 시선의 이동이에요. 양기슭에 피어있고. 낙하와 외로운 따오기는, 낙하 왼쪽 밑에 보시면 낮게 드리운 저녁 노을 그랬네요. 낙하와 외로운 따오기는 아침 저녁에 제비하다 나란히 나는구나. 노을이 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노을이 지고 있는 중에 따오기 새가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세하는 깨끗한 정자 속에, 이 정자는 아마도 백석정이겠죠? 속에서 매와 학으로 벗을 삼아, 인포고사를 따온 것 같아요. 매화 부인과 학이 아들이 자식이에요. 자, 인포가 신선이 돼서, 원래 신선이 타고 날아다니는 탈 것이 학이에요. 그래서 학을 자식 삼아 매화를 부인 삼아 살았다라고 하는 인포고사인 것 같기도 하고, 매학으로 벗을 삼아, 그러니까 지가 지금 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신선처럼. 연하의 병이 들어, 우리 관동복에 나오죠? 연하고질. 내신이니까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천석고왕 연하고질이에요. 천석과 연하는 샘과 돌, 안개와 노을이에요. 연하. 고항과 고질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 즉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병이 될 정도다. 병이 될 정도로 자연에 대한 사랑이 깊다, 이런 뜻이에요. 연하의 병이 들어 100년을 지내니, 한평생을 지내니. 사실 나이가 든 다음에 온 거지긴 하지만 남은 평생을 지내니, 요거 병 들었다고 보시면 안 돼요. 병 든 거 아니에요. 자연을 사랑하여 자연 속에서 지내니, 돈이든 공명이든 있든지 없든지 세상 일은 나는 모르겠구나, 은둔 선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일의 삶,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말 몰라서 못 풀면 안 돼요. 은일 이란 말 쓰는 거예요. 벼슬에서 물러나서 자연에서 묻혀 지낼 때 은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둔과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어요. 은둔은 알죠? 은 비슷해.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잠깐 동안에 잠이 들어 꿈을 깨어 일어나 앉아 송풍에 노정하고 방랑에 패회하니. 소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또는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노정하고, 노정 탈모 노정의 줄임말이래요. 글자 좀 키워드릴까요? 일단 찍어서 보냈어요. 모자를 탈모 벗었고 노정 드러내다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드러내다 이런 거니까 아마 양반인데 밖으로 나갈 때는 갓을 쓴다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안 쓰고 감투를 썼을지 모르겠지만 상투 튼 머리 그대로 나온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간편한 차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랑에 배회하니, 방랑 떠돌아다닐 때 그때 방랑이에요. 응? 방랑하듯이 주변을 거니니. 원웅과 개우는 구약을 잊저 니코. 요거 해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잊지 않고. 동산의 할아버지, 시내의 친구, 이렇게 되는데 의역을 해서 농부들과 어부들 이렇게 했네요.
근데 농부 어부라기보다는 실제로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친구들도 아마도 벼슬에서 은퇴하고 낙향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지내는 그 친구들이 우리 나중에 다 은퇴하고 그러면 다시 좀 보고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지 그런 옛 약속을 잊지 않고 걸려에다가 술을 싣고 자리 저는 나그네 그랬는데 그냥 소박한 그런 차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응? 나귀에 술을 싣고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농부와 어부가 갑자기 술 마시자고 올 것 같진 않고 양반이니까 친구도 양반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누구 잘 있었는가 술 한잔 합시다 여기 온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구나. 한 잔 먹은 후에 또 한 잔 부어내요. 꽃 꺾어서 숫자를 세워가면서 취하도록 노니니. 왜 술 꺾어? 숫자를 왜 세? 절제를 하기 위해서. 술 많이 먹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풍류는 술 처먹고 노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양반의 풍류는 학문수양을 전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술 의식을 잃을 정도로 꼬알라 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절제가 아니죠. 이건 풍류가 아닌 거예요. 방탕인 거예요. 방탕. 양반들은 술을 먹어도 적절하게 먹고 자신들의 어떤 뜻,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흥겨움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풍류인 거예요. 자, 꽃을 꺾어 술잔 숫자를 세어가며 술잔 숫자를 세어가며 취하도록 노냐. 근데 또 취하도록 노래는 진짜 취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밖에 세상의 영역은 세 묻혔어요. 이거 앞에서 뭐랑 비슷해요? 공명부기랑 비슷해요. 영예와 치욕 이런 것들은 다 뜬구름만 여기노라. 허망한 것처럼 여기고요. 강호안정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은일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자, 질문을 받을게요.